안녕하십니까. 명의 김경민입니다. 지난 시간에 저희가 이제 용신을 배웠는데, 이번 시간에는 이 격국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주에서 흔히 이제 우리가 말하는 동양 철학에 살 때는 이제 체용이 있는데, 체용, 몸체, 그 다음에 용, 쓰임새. 지난주에 배운 용신은 이 용에 해당이 된다면은 오늘 배울 이 격국은 체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체. 그래서 체용, 사주에서도 꼭 생략에서만 말하는 체용이 아니라 사주에서도 체용이 있으면은 이 체는 격국을 말하는 거고, 그다음에 용은 용신을 말하는 거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면은 편할 겁니다. 그럼 이 격국이 뭐냐? 격국. 흔히 우리가 사회생활 하다 보면 이런 말을 하지 않습니까? 그 사람은 참 품격이 있어. 그 다음에, 자, 격에 안 맞게 살아가네. 할 때 그 격자를 말하는 겁니다. 그 격. 그래서 어떤 짜임새, 뭐 정해진 틀, 이런 거를 의미한다고 보시면 되는데, 자, 이 이제 격국이란, 흔히 이제 저희가 사주의 명략에서는 격국이라고 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뒤에 국자는 빼고, 격이라고도 이야기를 하는데, 기본적인 정의를 내려보면은 격국이라는 거는 첫 번째, 일반적으로 이제 유형이든 무형이든 간에 일정한 규격, 틀을 의미한다. 그 다음에 그래서 이거는 이 격에 대한 사전적인 설명이겠죠. 사전에서 나눠 말하는 설명. 그럼 이걸 갖다가 다시 우리 사주 명략으로 가지고 오면은 이렇게 풀이가 된다는 겁니다. 음양과 오행의 일정한 격식 형태, 즉 하주팔자의 짜임새. 말씀드렸죠. 이게 결국 규격이라는 겁니다. 규격, 짜임새. 이게 짜임새를 말하는 겁니다. 그럼 이 격국은 어떻게 나눌 수가 있느냐 하면은, 자, 첫 번째 내격, 크게 외격. 근데 다른 이 시중에서 명리책을 많이 보시면은 이 격국에 대해 가지고 참 이 구분해 놓은 게 엄청 많습니다. 그리고 설명하시는 선생님이나 또 가르치는 그 분들이나 또 자기가 지금까지 그 터득한 어떤 그 자기 나름대로의 비법에 따라서 설명하는 격국이 천차만별입니다. 천차만별. 그래서 초보자분들이 어떤 책을 사가지고 보면, 이 책에는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는데, 이 책에는 또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네? 헷갈릴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책에서는 어떤 A라는 현상을 이 책에서는 A라고 이야기했는데, 또 이 책에서는 그 똑같은 현상을 B라고 설명을 한다는 겁니다. 용어를. 그래서 초보자분들이 많이 헷갈릴 수가 있는데, 그러시지 말고 그걸 갖다가 간단하게 일단은 먼저 기초를 잡아야 되기 때문에 일단 크게 구분하시고 난 뒤에 나중에 나눠서 보면 된다는 겁니다. 숲을 볼 때도 큰 걸 보고 난 뒤에 나무를 봐야 정확하게 볼 수 있는 거지. 나무부터 보면은 숲이 안 보인다는 겁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이 격국에는 첫 번째, 자, 내격이 있다. 그다음 외격이 있다. 이렇게 이해만 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내외격은 이 구분은 큰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안에 있는 이 십성격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중요한 거지, 그냥 내격, 외격은 우리가 그냥 크게 구분을 하기 위해서 이만큼 쌀이 있는데, 이쪽은 뭐 안남미, 이쪽은 뭐 일본에서 들어온 쌀, 이런 식으로 크게 나눴다는 겁니다. 자, 나눈 게 내격, 외격이 있는데, 내격이라는 거는, 자, 월지 십성을 기준으로 신강, 신약 구분이 가능한 사주. 지난 시간에 저희가 지난 시간인가? 이 신강, 신약을 배웠는데, 이게 월지를 기준으로 해서 신강, 신약을 나눌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일단 요거는 제가 나중에 뒤에 이 명조를 가지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그런 말이구나만 그냥 이해만 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월지 십성을 기준으로 신강신약 구분이 가능하다. 근데 이 이제 이 내끼게 돼 가지고 거기 우리 명리 고전에 보면은 거기 수백 가지가 나옵니다. 무슨 격 쫙 있는데 그걸 다 암기한다는 것도 불가능하고, 또 현대에서 사주를 보는 방법에는 그 수많은 격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는 겁니다. 물론 꼭 필요한 거는 맞지만은, 꼭 필요하기 때문에 이해를 해야 되지만은 필요한 부분만 이해를 하면 된다는 겁니다. 자, 보시면은, 자, 명리 고전에는 다양한 격이 있으나 수백 가지가 됩니다. 있으나 월지 십성의 투관 여부에 따라서 분류하는 십성격을 의미한다. 이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냥 내격 이렇게 하면은, 월지를 기준으로 해서 십성격을 의미하는구나. 십성이라는 거 저희가 배웠지 않습니까? 비견, 급제, 식신, 상관, 편재, 정제, 편관, 정관, 편인, 정인. 그 십성이 격을 이루는구나. 이렇게 이해를 하시죠. 내격은 월지를 기준으로 해서 십성격을 말하는 거다. 그럼 당연히 이제 외격은 반대겠죠. 외격은 뭐냐? 신강신약이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왜? 이 보시면은 이 신강신약을 나누려면은 어느 정도 이게 사주가 다양하게 있어야 이게 강한지 약한지 알 수가 있는데, 여기 있는 이 외격에 있는 사주들은 한 개 내지 두 개의 태왕한 오행이 원국을 지배를 한다는 겁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은, 극단적인 예를 들면은 여기 나와 있는데 보시면은 제가 좀 더 설명을 드릴 겁니다. 자, 일행 덕기격이라 해가지고 오행이 하나라는 겁니다. 여기 보시면은, 자, 이거는 저희가 합의 이론을 배웠지 않습니까? 자, 이거는 인해합을 하면은 목이 되고, 이것도 인해합을 하면 목이 되는데, 그러면 이 사주는 이 목밖에 없다는 겁니다. 목밖에. 전부 목이지 않습니까? 간목, 양목, 을목, 그다음에 양목, 을목. 전부 목이라는 겁니다. 그다음 이걸 또 보시면은 목화, 양신, 성상격. 이 사주는 틀린 게 일행하고 목화. 무슨 말인가 하면은, 이거는 일행 오행 중에 하나로만 이루어져 있지만은, 이거는 목화 두 개밖에 없다는 거죠. 이거 보시면은, 자, 화, 목. 요거는 정임합으로 묶이니까 일단 목으로 보면은 목화. 이런 식으로 사주가 특이하다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한두 개의 태왕한 오행이 원국을 지배를 한다. 당연하겠죠. 사주 8글자 중에서 한 글자가 전부 다고 두 글자가 7자 같으면은 다행히 그 글자가, 제가 몇 번 설명한 DNA가 당연히 사주를 지배를 하겠죠. 그런 사주는 신강신약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왜? 사주가 하나 두 개밖에 없는데 오행이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사주를 외격이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격과 외격의 가장 큰 차이는 신강신약 구분이 가능하다? 의미가 없다. 아예 신강신약 나누는 의미가 없다. 왜? 이처럼 이거는 제가 말씀드린 극단적인 예라 했는데, 이제 여기 있는 것들은 이것보다는 좀 덜하지만은, 많이 덜하게 좀 다양한 그 오행이 다양하게 있으니까, 그렇게 극단적인 경우지만 이런 식으로 태왕하기 때문에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의미가. 이런 사주를 외격이라는데, 이 외격 사주들은 요렇게 나누는구나. 보시면은 뭐 종합격, 종제격, 종살격, 종왕격, 종관격, 이렇게 말은 다양하게 이렇게 이거 보시면은 뭐 을경, 합파, 금격 이렇게 다양하게 있는데, 이 용어를 먼저 외우려고 하면은 머리가 아프다는 겁니다. 그러시지 말고 이 뒤에 보시면은 제가 이 십성격이라든지 외격을 제가 그 명조를 뽑아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나중에 제가 이렇게 설명을 드리는 걸 들어보면은, 저게 종살격이구나, 종제격이구나.
그거는 앞에 10평을 충분히 공부하신 분들은 금방 이해하실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굳이 그 용어를 외우려고 애를 쓰지 말라는 겁니다. 왜? 다 외우려고 그 용어를 다 외우려고 하다 보면은 진짜 머리가 아프다는 겁니다. 이해를 하고 난 뒤에 왜 이런 이름이 나왔는지를 이해를 하면은 이해하기가 아주 쉽다는 겁니다. 자, 보시면은 그러면 소위 말하는 이제 내격, 십성격의 성립과 분류. 자, 십성격은 도대체 어떻게 성립이면 뭐냐? 월지에 있는 지장간의 기운. 그게 지장간에는 기운이 지지에 감춰져 있는 천간의 지지에 들어있는 천간의 기운을 말하는 거죠. 예를 들면은 자, 무인이라는 일주가 있다. 무인 일주가 있다. 이 인목 속에는 자, 인목 속에는 무병갑이라는 지장간이 이 세 개를 합쳐가지고 지장간을 한다 그랬어요. 또 지장간이 들어있다. 그래서 저게 이야기할 때 이거는 여기 남을 여자. 왜? 지난달의 기운이 넘어왔다는 겁니다. 지난달의 기운이. 그다음에 이거는 중기. 중간에 있었기 때문에 이거는 정기. 이게 이 달의 본 기운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중기, 정기가 있는데 이 지장간의 기운이 월간, 연간, 시간에 투간이 되었을 경우에 투간이 되어야 한다. 여기 적어놨죠. 그 순서는 그러면은 정기가 첫 번째, 그 다음에 여기, 중기, 이게 차례를 말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지장간에서 기운이 투간이 됐는데 보니까 정기도 투간이 됐고 여기도 투간이 되었다. 그러면 어느 걸 격으로 잡느냐? 정기를 격으로 잡는다는 겁니다. 정기를. 그래서 그런데 이 월간이나 월지가 합이나 충이 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 자, 사주가 이렇게 있는데 방금 말씀드린 게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은 제일 중요한 1번, 그 다음에 2번인데 이게 3번, 이게 4번인데 자, 이 월지를 기준으로 월지에 들어있는 지장간의 기운을 가지고 격을 판단을 하는데 이 지장간의 기운이 자, 예를 들면 자, 그럼 여기가 예를 들어서 이제 갑자의 무인이라는 사주가 있다. 그러면은 이 인목 속에는 이렇게 지장간이 들어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지장간이 들어있는 이 지장간이 여기도 투관될 수 있고 여기도 투관될 수 있고 여기도 투관될 수가 있는데 그 순서는 여기가 일단은 중요하다는 겁니다. 여기가 왜? 일간의 바로 옆에서 영향을 주기 때문에 여기가 제일 중요하고 그 다음은 이것, 그 다음은 여기. 그러니까 원칙이 자 투관이 됐을 경우에 그럼 어떤 거를 제일 먼저 잡느냐? 당연히 이 전기를 잡아야 된다. 그 다음에 그 순서는 여기가 제일 중요하고 그 다음 A, B, C 이런 순서로 흘러간다는 겁니다. 근데 여기가 이 두 곳이 합이라든지 충이 있으면은 안 된다는 겁니다. 저번에 제가 10종 설명할 때 말씀드렸듯이 여기가 이렇게 충이 되어버리면 어떤 의미가 있느냐. 여기는 나의 자랄 때 환경이기 때문에 환경이 참 힘들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고 여기 있는 게 이렇게 합으로 묶여버리면은 여기 있는 이 지지가 자기 본연의 역할을 못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합과 충이 있어서는 안 된다. 그 다음에 그 글자 그대로
십성격은 지난번에 배운 십성이 그대로 격입니다. 식신, 상관격, 편제격, 정제격. 그다음에 이 비견하고 걸록 급제격은 옛날 명리 고전에서는 격으로 취급을 안 하고 이거를 그냥 격으로만 쳤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현대에 들어와서는 굳이 그렇게 복잡하게 따질 필요가 있느냐. 그냥 이걸 합쳐 십성격이라 그러고 비견격은 흔히 명리 고전에는 그냥 걸록격으로 표현되어 있고 급제격은 양인격으로 표현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명리 고전 책을 혹시 보시게 되면은 이 말이 격은 8개다 이렇게 한 책이 있는데 그 말은 이것만 격으로 봤다는 겁니다. 명리 고전에서는. 자, 그러면은 앞에서 이제 설명을 많이 드렸지만은 실제로 이 십성격을 놓고 설명을 드리면은 금방 이해하실 수 있다는 겁니다. 자, 무슨 말이냐? 자, 이 유금 속에는 들어있는 기운이 경금하고 신금만 들어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신금이 여기 월간에 투출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기운이 여기 있는 지장간에 있는 기운이 월간에 투관이 되었구나. 그래서 이거는 이것을 기준으로 잡는데 이 신금은 나를 기준으로 보면은 이거는 비견이라는 겁니다. 비견. 그래서 이거는 비견격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표현을 하느냐? 이 자리는 나한테 영향을 주는 자리인데 여기에 비견이 앉아 있다. 이러면 나는 결국은 이 기운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근데 그 기운이 마침 비견이기 때문에 비견격의 행동을 한다. 이렇게 사주를 보는 격을 정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보시면은 이 인목 속에는 무, 병갑이 들어있는데 이 무토가 여기 투관이 되었다는 겁니다. 무토가. 그래서 무토가 투관이 되었는데 그 무토는 나를 봤을 때는 급제에 해당이 된다. 그래서 이거는 급제격이다. 이렇게 격을 붙인다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자 여기 보시면은 여기 축토 속에는 개신기가 들어있는데 그 개수가 위로 투관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내 사주의 격을 만드는구나. 그런데 이 격은 내를 기준으로 보면 금생수가 돼서 금생수고 같은 음대음이기 때문에 이거는 식신이구나. 그래서 이거는 식신격이 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겁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마찬가지로 이건 축토 속에는 개신기가 들어있는데 아까 여기서 말했는데 개신기 개수하고 신금하고 기토가 들어있는데 이 신금이 투관되었다는 겁니다. 위로. 그런데 이 신금은 나를 기준으로 이 일간을 기준으로 봤을 때 십성은 상관이다. 그래서 이거는 상관격이 되어서 평소에 이 사람은 상관의 행동을 한다. 이렇게 유추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여기 있는 거 다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술토 안에 있는 술은 술토 속에는 신, 정, 무가 들어있는데 자 무토가 이게 투관이 되었고 미토 속에는 정을기가 들어있는데 이게 정화가 투관되었다는 겁니다. 보시면은 다 기준은 월지, 다 월지라는 겁니다. 월지를 기준으로 해서 그 기운이 여기 있는 지장간이 여기나 투관이 되어야 그걸 격으로 본다는 겁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이거는 이 신자 속에는 무, 임, 경이 들어있는 경이 이게 투관되었다는 겁니다. 투관 위로 자기 기운을 드러냈다는 겁니다. 결국. 그래서 이거는 나를 기준으로 하면 나를 금극목이 되니까 이거는 편관격이다. 마찬가지로 자, 이 속에는 무병갑이 이 무토가 위로 투관이 되었다. 그런데 이 무토는 나를 기준으로 해서 볼 때는 토국수를 하니까
관인데 음양이 다르니까 이건 정관격이다. 자, 이제 두 개 남았네요. 이 인목 속에 있는 무병갑 쪽에서 간목이 위로 투관이 되었는데 간목은 나를 기준으로 해서 보면은 편인이다. 그러니까 편인격. 근데 이거는 보시면은 이 묘목 속에는 있는 거는 갑하고 을밖에 없다는 겁니다. 을. 근데 여기를 보나 여기를 보나 여기를 보나 을목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거는 결국 투관이 안 됐다는 겁니다. 투관이. 그래서 이거는 이 목이 그대로 그냥 격이 되어서 목생화 해서 이거는 격은 그냥 바로 정인격이 되는 겁니다. 정인격이 되는데 이거는 투관이 되어서 정인격이 된 게 아니라 투관이 안 될 경우에는 이처럼 요거는 꼭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여기 있는 아홉 개는 다 이렇게 투관이 되었다는 겁니다. 투관이 이렇게 되었는데 그럼 투관이 안 될 경우는 어떻게 하느냐? 투관이 안 될 경우에는 이 자체가 바로 격이라는 겁니다. 이 자체가. 그래서 이 자체가 목생화 해주니까 이거는 정인격이 되었다는 겁니다. 근데 여기 십성격은 이렇게 간단하게 이해가 되지만은 명리고전을 보시면은 이런 격들이 수백 개가 나옵니다. 그러면은 왜 그렇게 격을 많이 만들어냈느냐, 옛날 사람들이. 그거는 옛날 사람들 생각은 제가 물어보지는 못했지만은 책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옛날에는 이 사주 속에 나의 명이 들어있다고 봤다는 겁니다. 태어나는 순간에 내가 딱 입을 떼는 그 순간에 천재의 기운이 내한테 들어왔는데 그 기운이 음양오행의 기운으로 표시를 하면은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 8글자 사주 속에 내 명이 들어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옛날 사람들은 자기 명을 알고자 했다는 겁니다. 자기 명을. 그러다 보니까 자꾸 이 명에다가 이 격에다가 이름을 붙이게 되었는데 실제로 사주 감명을 해보면은 이런 사주가 이렇게 투관이 안 된 사주가 거의 60에서 70% 정도 됩니다. 근데 뭐 어떤 분들은 거의 한 80%까지 보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80%. 그래 실제로 격을 이루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 않다는 겁니다. 격을 이루지 못하는 이처럼 투관이 안 된 사주가 훨씬 많다는 겁니다. 훨씬. 그래서 옛날 사람들이 자기의 명을 알고자 그렇게 노력을 했는데 나는 격이 없다. 이러면 굉장히 기분 나쁘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아니, 사주를 보러 왔는데 어디 보자. 당신은 정제격이구나. 일평생 알뜰하고 살뜰하게 살아갈 수 있는 팔자다. 그렇기 때문에 당신은 큰 욕심 안 부리고 살아가면은 어느 정도 돈복도 있고 인생을 편안하게 살 것이다. 이렇게 하면 좋은데 당신은 격이 없네. 그 글자가 더 파격이야, 파격. 우리가 흔히 파격이라 말하는 사람이 파격적이다. 예. 파격적이다 할 때 그게 똑같은 말입니다. 그렇게 당신은 그냥 격이 없어. 파격이야. 이렇게 하면은 듣는 사람이 굉장히 기분 나쁘다는 겁니다. 신나는 뭐야? 그러면은. 그래서 그 명리고전에 나와 있는 200몇 가지 그 수많은 격들이 나왔다는 겁니다. 왜? 파격보다는 그래도 어떤 조그마한 이름이지만은 이름이라도 있는 게 없는 것보다는 낫다는 겁니다. 그래서 옛날 사람들은 그렇게 수많은 격을 이름 붙였지만은 현대에 와서 보면은 그게 큰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혹시 여러분들이 책을 보시더라도 명리고전은 고전대로만 참고만 하시고 꼭 이해를 하실 거는 여기 나와 있는 십성격만 이해하면 충분하다는 겁니다. 자, 오늘은 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십성격을 풀었는데 다음 시간에는 이 외격에 대해 가지고 설명을 드릴 건데 요건 조금 시간이 걸릴 거기 때문에
요 부분 다음 주에 따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